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직원이 직장에서 코로나19에 노출이 되었고 양성 판정을 받거나 또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종업원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COVID-19으로 인해 일을 할 수가 없고 직장에서 COVID-19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고용주에게 산재 보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 시에 아니면 노출 시에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또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무슨 페이를 해주어야 하나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2020년 지금부터 2년 전 9월 17일에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에 의거해서 직원의 COVID-19 질병이 업무상 부상이므로 근로자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해보험 보상 혜택을 제공하는 SB 1159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픈 직원이 집에 머물면서 산재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장과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2년이 지금 지났습니다마는 2년 후에도 이 변종들이 예전보다 더 쉽게 퍼질 수 있고 특히 감염 후에 의외로 장기간 동안 증상을 보이는 직원들이 많음에 따라서 이 통상적인 유급병가나 아니면 익스클루전 페이, 제외급여가 충분치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산재나 상해보험 혜택이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산재 수당과 그 외에 제외급여 같은 다른 보상을 둘 다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상해보험 혜택을 받으려면은 충족돼야 하는 조건은 뭐고요? 또 결과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서 직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COVID-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진단을 받아야 하고요. 고용주 현장에서 근무한 날이 2020년 3월 19일 이후 또는 그 이후여야 되겠습니다. 2년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고용주의 직장은 자신의 집이나 거주지가 고용인의 직장은 자신의 집이나 거주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원격 근무시나 재택 근무시의 감염은 상해보험 보상 혜택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상해보험 혜택은 5가지의 기본 혜택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의료, 치료에 대한 혜택을 질병의 회복과 부상을 돕기 위해서 제공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임시장애 혜택이 되겠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동안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금을 상실한 경우 지급이 되겠는데요. 이 임시장애 수당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104주까지 임시장애 혜택이 지불이 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주급의 3분의 2가 페이가 되겠습니다. 이 임시장애 혜택은 직원이 회사로 복귀하거나 의사가 복귀를 오케이 했을 때 스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영구장애 혜택이 있겠는데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 그럴 경우에 영구장애에 대한 혜택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망 혜택이 또 있는데요. 사망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양자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직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재활교육이나 아니면 기술 향상 비용을 지불하는데 추가 직업에 대한 혜택이 또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국이 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민사처벌 연간 인상률을 발표를 했는데 이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지난 2년간 특히 올해가 최고로 많은 안전수칙을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그러한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당연히 벌금이 있겠습니다. 2022년 올해 1월 1일부터 SB 606에 의거해서 캘리포니아 오샤는 집행과 처벌 권한이 크게 확대가 됐고요. 고용주에 대한 벌금은 물론 회사의 운영 금지 명령까지 발부할 수 있는 그러한 준수 및 집행을 강화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오샤는 단속 중에 문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정보를 즉시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소환장까지 발부할 수가 있겠고요. 고용 환경이 직원의 생명이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나 위반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운영 금지 명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SB 606은 이 심각한 위반이라는 새로운 처벌 범주를 만들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심각한 위반이 되겠습니다.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알려진 위반 사항을 제거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위반으로 인해 직원이나 작업자가 사망이나 다수의 부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의 근로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예전에 광범위한 위반한 이력이 있을 때 등등이 되겠는데요. 이 캘오션은 이러한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 최대 13만 4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직원이 심각한 위반 사항에 노출되고 신고할 때마다 처벌을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SB 606은 캘리포니아 고용주, 특히 여러 작업장을 가진 고용주에게 상당히 위험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한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당 회사나 시설에서 오샤의 조사 또는 단속을 처리하기 위한 특정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현재나 미래의 모든 캘오샤의 조사나 소환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과 지원을 하셔야만 벌금 인상 가능성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올 때는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설명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심각한 위반은 말씀드렸듯이 한 10만 불 정도의 벌금이 주어질 수가 있겠지만 통상적인 위반의 벌금은 최소 벌금이 위반당 한 1,000여 불 정도가 되겠고요. 최대 벌금은 위반당 14,500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창에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식데이를 쓰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 식데이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과 나누어서 써야 되는 건가요? 식데이를 그냥 써도 되는 건가요? 네, 최근에는 회사에서 감염이나 노출이 되어서 격리를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exclusion pay, 제외 급여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회사 외부에서 감염이 됐을 때는 회사에서는 제외 급여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제외 급여가 제공이 되지 않거나 적용이 되지 않을 때는 개인의 디시전에 의해서 개인이 원하면 직원이 원하면 자신이 적립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직원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유급 병가를 쓰라고 포스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코로나 걸렸는데 별로 아프지 않으면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최근에 오샤의 발표를 보게 되면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고 그리고 fully 백신을 맞게 된다면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소셜 디스턴싱 할 경우에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급여 데이터 보고서를 제출하는 마감일이 매년 3월 31일인데 이게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급여 데이터가 무엇이고 또 어떤 고용주에게 적용이 됩니까? 네,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다시 연간 급여 데이터 제출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상원 법안 973에 따라서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고용주는 특정 급여 및 관련 데이터를
DFEH에 보고해야 되겠습니다. 급여 데이터를 보고를 제출하는 마감일은 매년 3월 31일이 되겠고요. 고용주는 사실 2021년 작년에 4분기 동안 한 개의 급여 기간 페이 피리어드를 선택해서 인력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 각 급여 범위에서 직원의 총 근무 시간,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그 다음에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 코드를 넣으셔야 되겠고요. 캘리포니아 안팎의 직원 수, 캘리포니아 내외의 시설 수, 고용주의 모회사가 있다면 회사의 이름 및 주소, 복수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가 제출이 되어야 되겠고요. 정보가 정확하다는 인증과 제출을 위한 회사 연락처 정보가 제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DFEH는 이러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되는 고용주들은 급여 데이터 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 방식에 대해서 이 웹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웹페이지에서는 템플릿과 급여 보고 링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업데이트를 해서 사항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